네, 그러면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 자리에 모시고 간담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김도연 배우님, 손주영 배우님, 정하담 배우님, 강신희 배우님, 그리고 김민하 감독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인사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자리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배우님들은 이번에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먼저 관람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기자분들께 인사드리는 자리고요. 김도현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연 역할을 맡은 김도연입니다. 네, 은별 역할을 맡은 손주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 역할을 맡은 정하담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정 역할을 맡은 강신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독 역할을 맡은 김민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재치 있는 인사 잘 들었고 왔고요. 저희 이제 기자님들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감독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작품은 이제 올 초에 크랭크업 했고요. 그리고 바로 편집 시작하셨고 이제 동시에 저희 개봉 준비하면서 부천국제영화제 시작으로 시체스 영화제 포함해서 국내외 되게 많은 영화제를 다녀오셨어요, 감독님. 그래서 오늘 이제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해외 리뷰 중에 혹은 이제 들으신 반응 중에 기억에 남는 어떤 리뷰가 있다면 소개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영화가 작년 11월 1일 날 프리프로덕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31일만 해도 이렇게 모이지 못했었고 그래서 그만큼 11월, 12월 프리프로덕션하고 1, 2월 촬영을 하고 3, 4, 5, 6 편집해서 7월부터 영화제를 갔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기자님들을 만나게 된 건데요. 시체스 영화제에서는 이제 저희가 여건상 영문 자막만 깔았음에도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해주셨고 또 대만 가오슝 영화제에서도 관객분들이 신기하게 또 너무 큰 호응을 해주셨었고 자카르타에서도 자카르타에서의 인기가 사실 제일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이 영화제들을 다 합친 것보다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이게 이렇게 좀 한국적인 소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어떤 영화의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우분들께도 여쭤볼 텐데요. 이제 부천영화제에서 보시고 오늘 첫 상을 보였는데 그 영화 보셨을 때 당시 소감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촬영장에서도 되게 호흡이 좋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김도현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부천영화제에서 영화관에서 처음 제가 관람을 했을 때 그때는 마냥 신나는 마음으로 임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부천영화제에 이제 초청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즐겁게 영화를 관람했는데 또 함께 앉아 계시는 관객분들께서 이제 웃으실 때마다 한시름 놓이고 또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아마 영화제 때는 즐겼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는 내내 현장에 약간 놀러가는 기분이 들 정도로 현장이 너무 좋았어서 그것이 뭔가 그대로 담긴 영화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영화제에서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식 개봉을 하게 된다면 관객분들에게도 이런 뭔가 건강하고 좋은 에너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촬영장에서 이 영화를 그냥 영원히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했었던 촬영이었는데요.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영화였어요. 근데 영화관에서 처음 봤을 때 그 에너지가 영화 안에 좀 담긴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부천 영화제 때는 마냥 신났었던 것 같아요. 좀 신나면서 좀 긴장도 많이 됐는데 처음 영화 같이 볼 때
재밌었던 현장만큼 영화도 너무 재밌게 잘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관객분들이 조금 같이 웃으시면서 저도 좀 한시름 놓이더라고요. 네, 그 뒤로 집중하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감독님과 이제 배우분들께 질문 한 가지씩 드리겠는데요. 감독님과 배우 모두 호러 영화를 잘 못 보신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어떻게 감독님은 호러 영화를 찍을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배우분들도 어떻게 영화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호러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생 때 극장에서 주온을 보고 난 후에 한의원에 가서 한약 처방받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 후로 제가 호러를 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영화 감독을 꿈꾸게 됐고, 영화 감독을 꿈꾸다 보니까 어떤,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인들이 데뷔하기에는 호러 영화가 좋다. 아무래도 저예산으로 빨리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꿈은 꿈이고 꿈은 꿈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밀리는 호러 진도를 막 다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OTT에 막 김민아님 위한 추천 영화는 다 호러 영화만 떠 있고, 그렇게 해서 기가 허해지면서까지 호러 진도를 다 따라잡았는데, 제가 사실 코미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저는 이거 호러는 약간 어그로라고 생각하고 코미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코미디랑 이 호러가 자연스럽게 합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러 코미디, 그래서 제가 귀신을 싫어해서 귀신이 승리하지 못하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호러 영화를 진짜 못 보는데, 저는 이번에 영화 촬영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 갑툭튀를 무서워하는구나. 근데 촬영장에 있으니까 막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이제 분장하는 모습도 계속 옆에서 보고 있고 하니까 무섭다기보다는 조금 춥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는 뭔가 공포를 극복 느낌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포 영화는 못 봅니다. 저는 호러 영화를 못 보기는 하지만 호러라는 장르도 참여해보고 싶었고, 코미디라는 장르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2년이 되지가 않아서 약간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감독님의 전작들을 단편 영화를 받아서 봤는데요. 너무 이렇게 재밌고 재기발랄한 영화들을 찍으신 감독님이 캐스팅 제안을 주셔서 너무 제가 바라던 바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주소녀 활동하면서 소문난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사실 감독님의 시나리오를 보고 호러라는 뭔가 장르에 있어서 마냥 겁이 났었는데요. 근데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유머 코드가 시나리오에 좀 잘 보여서 호러라는 것보다는 그 안에 내면된 좋은 에너지가 너무 제가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감독님에게 저에게 은별이를 한번 건네주시면 안 될까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감독님과 호흡을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면서 귀신을 좀 안 무서워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작품 활동하면서 호러와 코미디를 참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그때 대본을 받았을 시점에 제가 유쾌한 어떤 것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대본을 만나게 됐고, 그 대본을 읽고 또 감독님의 전작품들을 보면서 바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배우님들한테 이제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직접 찍는 듯한 앵글이 많아 보였는데, 혹시 직접 찍으면서 촬영을 하셨는지, 그 과정에서 이제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감독님께는 이제 극중에도 조금 나왔지만 제목 관련해서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제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아메바라는 게
그 간세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한테 아메바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고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줬는데 많이들 이렇게 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고교필 선배님 대사를 통해서 추가를 해서 이름을 아메바라 그래. 너네가 공부 못하니까 아메바야. 그런 거를 한번 또 인지를 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아메바만 빠져도 소녀들과 학교괴담 하면은 이게 뭔가 좀 아쉽잖아요. 뭔가 이 앞에 아메바가 붙음으로 인해서 뭔가 이 호러 코미디라는 장르성도 좀 함축될 것 같고 또 이런 아메바가 사실 현미경으로 보면 귀엽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플로버처럼. 그래서 이 뭔가 공부를 못하는 소녀들이지만 사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좀 소외가 되는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어보면 귀엽다. 그들만의 색깔이 있고 꿈이 있다. 라는 어떤 함축적인 나름의 의미로 이 제목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님들께는 이제 저희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으신 장면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은별이의 브이로그 같은 그 장면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신희 배우님께서 캠코더를 이제 직접 들고 찍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촬영을 하시면서 혹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어떤 특별한 디렉션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은별이의 브이로그는 사실상 제가 너무 촬영하면서 제일 자신 있었던 순간이라고 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촬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찍었던 영상과는 또 달리 영화 내에서 나오는 그 브이로그 장면은 사실상 감독님이 셀카봉을 직접 들으시고 후면 카메라라고 하나요? 네, 그 후면으로 이제 촬영을 해주시는 거라 사실 모니터를 보면서 막 이렇게 촬영을 못했지만 그래도 좀 경험이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바로 오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자신감 있게 잘 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어떠셨어요? 네, 방금 말씀해 준 것처럼 그 실제로 그 영화에 쓰이는 게 핸드폰으로 찍은 컷을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면 카메라로 찍어서 배우분이 자기 셀카 모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셀카에서 잡고 있고 이렇게 배우님 따라가면서 이렇게 찍었던 건데, 마치 진짜 셀카 모드로 하고 계신 것처럼 연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주소녀의 짬바이브야.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서 찍었고, 또 이제 찍은 소스가 너무 좋아서 원래 사실 처음에는 편집적으로 막 은별이 브이로그 뭐 배너도 넣고 자막도 넣고 그렇게 이제 영화적 허용으로 해서 그렇게 편집을 할까 하다가 이 손주현 배우님이 이렇게 찍어낸 어떤 그 소스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다 걷어내고 이 컷만 쓰자, 그렇게 해서 편집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은별이 브이로그 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은별이 브이로그 찍을 때 옆에 같이 나왔을 때 그때 마냥 좀 새로워서 재밌었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현정이는 캠코더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들고 뛰어야 되는 씬도 많고 계속 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좀 이게 또 소중하니까 좀 많이 손이 떨렸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무거워서 그래서 이제 떨리는 손을 이제 다시 바로잡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찍는 장면도 있는데 그 카메라 속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말고 촬영 감독님이 직접 들고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잠깐 나와 있고 감독님 옆에서 이제 대사만 했었는데 그때 좀 그것도 좀 색달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귀가 좀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좀 학창 시절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수능 소재잖아요. 그래서 현실감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스토리 구상 과정 어떻게 이 수능 소재를 접목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인물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자 했는지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재는 경쟁에 지친 시대를 좀 조명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소외된 8등급, 우리나라가 등급으로 사람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게 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학창시절을 보냈었고, 그래서 그 경쟁에 지친 시대를 조명하고 그들을 웃음으로 위로해보자.
그래서 이게 수능을 주제로 담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일반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도 그분들이 지금 놓여 계신 어떤 경쟁 사회에 대한 어떤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어떤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뭐죠? 아, 인물. 네네, 인물은 저는 우리 배우님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영화에 담겼다고 이제 저는 감독으로서 자부하는데 어떤 이 앙상블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짱구는 못 말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앙상블의 느낌이 짱구의 떡잎마을 방범대라고 있거든요. 그 떡잎마을 방범대의 어떤 앙상블을 좀 모티브를 좀 삼았습니다. 그 떡잎마을 방범대는 우리 아메바 소녀들을 보면 서로 다 부족한 점이 한 가지씩 있지만 서로를 뭐 탓하지 않고 서로를 채워주고 함께 어떤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짱구 떡잎마을 방범대는 결국 세상을 구하고 아메바 소녀들도 결국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어떤 캐릭터들의 앙상블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감독님께서 이 작품에 어떤 관통하는 대사가 있다고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사? 은별이가? 네, 은별이가 이게 좀 그 전 얘기부터 사실 이 시나리오의 시작이 좀 유쾌한 영화에 비해서 좀 많이 무거운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학업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이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슬펐던 마음이 있고 사실 지금도 많이 슬프고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네. 아니 그래서 이 얘기 꺼낼 때마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은별이 대사 중에 넌 소중한 존재야. 꼭 기억해야 돼?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 대사를 꼭 그 먼저 간 친구랑 네.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 있는 소외된 친구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넌 소중한 존재야. 꼭 기억해야 돼. 그 대사가 이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뜻밖의 너무 무거운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캐릭터 보상에 대해서 정하다은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번에 코미디 영화, 그러니까 코미디 캐릭터로는 거의 처음 도전하신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연기하면서 너무 즐거웠는데요. 민주는 한번어를 쓰는 캐릭터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야 할까 이게 제일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일상적이고 좀 자연스럽게 연기를 그 한번어를 하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리딩을 하면서 언니라고 최대한 부자연스럽게 최대한 그냥 팝하고에서 이렇게 번역기를 누르듯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어색하게 들려도 된다 이런 톤을 잡아주셔서 그러면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조금 과하게 해봐도 좀 감독님이 좀 잡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좀 리딩을 하면서 잡아보면서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김도연 배우한테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이게 드라마에서는 여러 연기를 보여주셨지만 영화로서는 주연작 개봉이 처음이시잖아요. 그렇게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고 이 캐릭터를 좀 어떻게 연구하고 좀 어떤 것을 그 중심에 두고 콘셉트를 좀 잡아가려고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가 영화는 이제 촬영은 2번째지만 개봉을 하는 건 처음인데 우선 오늘도 제가 참여한 영화가 스크린에 이제 담긴다는 게 너무 설레고 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처음에 지연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나갈 때 이 친구들이 되게 순수하고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이거를 내가 연기로 순수함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감독님께 그래서 여쭤봤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연기가 이 10대 아이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아주 명쾌한 해답을 그때 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평소에 이제 연기를 할 때도 그렇고 생각이 되게 많고 계획을 많이 하는 편인데 감독님께서 우리 어른들의 시선으로 이 캐릭터를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제 가볍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부담이나 어떤 고민들이 확 풀렸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장을 가게 됐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제 안에 있던 그런 순수함이나 유쾌함이나 발랄함이나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좀 드러났던 것 같고 그래서 캐릭터를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뭔가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하진 않았고 그거보다는 좀 더 비우는 연습? 그것을 통해서 더 이 캐릭터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손주현 배우님과 강신희 배우님께도 궁금해요. 캐릭터들이 너무 개성이 있어서 요거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손주현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한 은별이는 사실상 감독님의 유머 코드가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리딩을 제일 많이 한 배우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뭔가 캐릭터를 잡을 때 분명한 것을 잡기보다는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대로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좀 뭔가 계획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웃겨야지 아니면 뭐 여기서 내가 빵 터지게 하면 욕심내봐야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은별이 녹아들면서 나오는 그 밝음과 통통함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지컬 위키드 중에 그 금발 글린다를 은별이를 처음에 리딩을 할 때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 친구가 가진 밝음으로 인해서 그 무리가 또 밝아지는 걸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풍등이라는 그룹의 솜사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 노래를 배우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 빨강, 파랑 그 노래. 그 노래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은별이 무의식 속에서 재생되고 있는 노래가 그 노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은별이가 왜 이렇게 나왔구나를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첨언을 드리면 배우분들이 이렇게 너무 딥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캐릭터를 처음에 하시려고 해서 이 소녀들의 순수함에 좀 집중을 해보자는 이제 의견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소녀들은 그냥 아침에 졸린 눈 비비면서 등교하고 수업 시간에 졸고 점심시간 전에 반짝이고 점심시간 종 올리면 급식실까지 뛰어가고 그리고 또 졸려서 또 오후 시간에 졸고 학교할 때 되면 또 신나고 어떤 그런 소녀들의 어떤 순수함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보면은 영화적인 힘이 나오지 않을까 같은 어떤 의견을 좀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강신희 배우님. 저 처음에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고민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많이 감독님한테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감독님이 열정은 너무 좋다. 근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미 충분히 현정이 갖고 그냥 가지고 있는 대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저는 또 거기서 나대로 하는 게 뭐지라는 또 그런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나대로 편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동안 열심히 막 분석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나들 편하게 해서 다시 또 감독님한테 연락해서 어렵다고 또 얘기를 하다가 감독님이 그때 이제 오디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디션 영상에서 제가 이제 연기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외에 그냥 대화하고 해맑게 웃고 그냥 신나게 웃고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너무 어렵게 더 분석하고 막 어렵게 접근을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냥 현정의 좀 포인트? 뭔가 좀 멍하고 좀 느린 그런 포인트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재밌게 생각 많이 안 하고 그냥 상황에 놀았던 것 같아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 신희 배우님은 이번 작품을 통해서 거의 첫 데뷔를 하시는 거잖아요. 장편 영화로 데뷔를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뭔가 네. 사실 지금도 좀 실감이 안 나고요. 좀 꿈꾸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드는데 제가 현정 역할을 할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오디션 준비해서 갔는데 이렇게 돼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도 사실 실감이 안 났고 다 아는 이제 언니들과 들으니까 가끔씩 옆에 보고 약간 나 뭐지? 약간 이런 나 여기 왜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제가 나름 첫 데뷔 이제 관객분들에게 얼굴을 좀 알리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좋은 작품과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촬영을 하게 돼서 그런 저는 진짜 영광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실감이 안 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작품의 시나리오가 무섭고 귀엽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시나리오 읽으셨을 때 첫인상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도연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읽으면서 너무 재치 있는 유머들도 많았고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의 유머가 맞나? 라는 생각이 대본으로 글로만 봤을 때는 처음에는 아주 확실하게 알지 못했었고 그래서 빨리 감독님의 전 작품들을 그래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이런 유머구나 하면서 보니까 더 재밌었고 그래서 네, 대본을 보면서 얼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본을 보면서 감독님의 뇌구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쿨럭이나 너 느려 이런 것들의 대사들이 짧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너무 갖고 있어서 보면서 글로 전해진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이 너무 궁금했고 만나 뵙고 나서는 감독님의 유머 코드가 영화 안에 너무 잘 녹아진다면 이 영화는 너무나도 재미나게 잘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얘기하면 할수록 확신이 더 들었어서 촬영 기간에도 확신을 갖고 더 연기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웃길 줄 몰랐는데요. 그 감독님이랑 이렇게 또 리딩을 하고 여기 이렇게 배우님들이랑 같이 연기를 하면서 사실 현장에서 웃음을 참는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잘 웃지를 않고 현장에 웃긴 적이 별로 없었던 배우인데 이 현장에서는 정말 NG가 날까봐 웃음을 참을 정도로 너무 즐거운 영화를 찍게 되었었습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시나리오 받고 너무 궁금해서 한 2장 정도만 읽고 빨리 일단 나가서 산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만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키고 좀만 읽고 이따가 또 마저 봐야지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산책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읽고 끝까지. 그 마지막쯤에 저는 좀 혼자서 눈물을 좀 흘렸거든요. 그 마지막에 시나리오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 웅장함과 그런 사운드가 상상이 되면서
조금 메시지도 있고 너무 감동적이다 해서 살짝 좀 울컥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계속 웃으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싶다, 촬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영화 처음이라고 나오셔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감 부탁드리고, 영화 찍으면서 어땠는지, 드라마나 뭐 아이돌 활동할 때 달랐던 점 어떤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이제 대부분 배우분들이 다 신인이셔서 좀 어떻게 캐스팅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도연이처럼 스크린 데뷔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로 이제 데뷔를 스크린으로 했는데 너무 떨렸고, 사실 실감이 아직도 안 나기도 하고요. 행복합니다. 근데 촬영하면서 사실 너무 욕심이 있었던지라 무게감을 너무 갖고 했어서 이거를 어떻게, 욕심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재밌어야 되는 역할인데 재미가 리딩하면서 좀 없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감독님은 리딩을 좀 많이 했어서. 그런데도 촬영 현장에서 이제 같은 또래다 보니까 약간 학교 생활을 또 다시 하는 기분? 재밌게 여고 시절을 좀 하는 기분이 들었어서 촬영 현장 내내 기쁘고, 촬영하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잘 촬영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스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캐스팅된 순서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가장 처음 캐스팅된 배우님은 우리 손주연 배우님이십니다.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캐스팅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캐스팅이 시작이 됐는데, 제일 먼저 연락이 온 게, 아직도 저희 이사님이 주셨던 카톡이 기억나요. 손주연 배우가 시나리오를 재밌게 보셨대요. 은별이가 마음에 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프로필을 보고 그냥 바로 알겠다 그랬어요. 그럼 은별이 이제 마감. 그래서 오히려 좀 당황하셨던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데 좀 만나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근데 어떤 제 안에 영화의 신께서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그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딱 3가지였는데, 이거 배우님이랑 첫 만남하고 나서도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손주연이라는 배우가 타고난 재능이 보였고, 두 번째는 이 손주연이라는 사람이 받고 자란 사랑이 보였고, 세 번째는 이 손주연이라는 배우가 쌓아온 시간이 보였던 것 같아요. 우시는 거예요? 부끄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3가지 이유로 은별은 그냥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차선책 그런 건 없었고, 아예 캐스팅 딱 픽스. 손주연 배우가 실제로 너무 잘 해주셨고, 이 스크린에서 이렇게 날아다니시지만 이 뒤에는 또 본인의 처절한 노력. 우시는 거예요? 부끄러우시구나. 인색해서. 그래서 배우님의 처절한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캐스팅이 우리 정하단 배우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단 배우님은 잘 아시겠지만 독립영화 슈퍼스타시잖아요. 저도 사실 독립영화인으로서 하단 배우님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고, 근데 하단 배우님이 그동안 쌓아오신 필모가 묵직묵직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를 좋아하실까? 이런 거를 이렇게 읽어보실까? 라는 어떤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일 때 차이더라도 고백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한 48시간도 안 돼서 흔쾌히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났고, 그래서 하단 배우님이 그때 저희 영화사로 들어오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더플코트에 반묶음 하시고 이렇게 좀 뭐 이러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고, 실제로 이제 배우님이 이제 합류가 결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도 신인 감독인데 얼마나 저도 떨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패에 특급 조커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난 이 카드로 승부를 볼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하단 배우님이 영화 3분의 1이 지난 지점에서 딱 등장하세요. 30분이 지나면, 90분 영화에서 30분이 지나면 등장을 하는데, 그 전까지 30분 동안 우리
지연이, 은별이, 신이로 현정이로 주자 말로를 만들어 놓고 4번 타자로 정하담 배우의 민주가 등장하면 이거 싹쓸이 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어떤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도연 배우님 있었어요. 도연 배우님 워낙 제가 아이와 씨부터 좋아했어가지고 그리고 이 잠깐 딴 얘기인데 도연 배우님 처음 만났을 때 아이와이 팬이라고 하니까 제가 투표도 했었거든요. 문자 투표. 누구 했냐고. 네. 그런데 처음 만나고도 거짓말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강민아 배우님 뽑았다고 그렇게 했던 비하인드가 있고, 도연 배우님은 정말 작품에 정말 한 발 한 발 활 쏘듯이 진짜 그 제한 시간 안에 어떤 바람과 어떤 그런 걸 다 계산해서 관역에 활을 쏘듯이 캐릭터에 접근하시는 기분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프리 때도 오히려 저도 긴장되고 배우님이 이렇게 너무 진작에 들어오시니까. 근데 그렇게 한 발 한 발 들어오시다가 결국 제가 촬영 초중반쯤에 느꼈던 건데 나보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우리 영화의 가운데에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도연이라는 배우가 우리 영화 전체에 있는 배우 스텝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배우님이 로딩이 끝난 순간부터는 배우님 컷이 제일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걸 이끌어가는 캐릭터니까. 근데 배우님 테이크가 거의 한 테이크가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샷 원테이크에서 빨리빨리 다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촬영장의 속도감도 생길 수 있었고, 그만큼 도연 배우님은 중심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화 전체 마지막 캐스팅이 이제 우리 현정의 강신희 배우님인데, 아까 신희 배우님이 말씀하신 오디션 영상이 그 일진, 그 민주 괴롭히는 일진들 있잖아요. 그 오디션을 보러 오셨던 배우님이세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현정이 뭔가 픽스가 안 되고 있었어요.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 상상했던 거는 그 배구 선수 김희진 선수님 같은 느낌을 생각하고 이제 했고, 뭔가 이 4명 중에 현정 롤은 반드시 신인 배우가, 내가 할 길도 바쁘지만 신인 배우가 꼭 합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었고, 그래서 뜻하지 않게 계속 현정이 의외로 캐스팅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쯤 그 일진 오디션이 열렸는데 신희 배우님이 그걸 보러 오신 거예요. 근데 배우님 그때 연극하고 계셔가지고 혼자만 이제 오전에 와서 이제 오디션을 보셨는데, 저는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못 들어가고 우리 연출팀이 가서 이제 영상을 찍어왔는데, 영상을 찍었는데 길이가 25분인 거예요. 영상 길이가 25분이 웬만한 단편 영화 하나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 대사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30초 남짓인데 이게 뭐가 이렇게 길지 하고 이제 열어보니까 실제로 연기는 짧고 그 전후로 우리 연출팀이랑 대화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출팀이 이걸 꺼야 되는데 이걸 깜빡할 정도로 그냥 켜놓고 그냥 계속 이제 신희 배우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강신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유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배우구나. 만약에 현정이 이 아메바 소녀들과 있는 현정이 강신희 배우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들을 또 하나로 뭉쳐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뭔가 부드럽고 어떤 리스너처럼. 그래서 현정 시나리오를 보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정을 리딩을 하면서 강신희 배우의 스타일로 현정을 만들어도 이 소녀들이 사랑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일진 연기한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 이 배우가 일진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으르렁거리는 말티즈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구나. 현정은 그래 착한 사람으로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강신희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관객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라든지 전하고픈 메시지 같은 거 한 말씀 감독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배우들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배우님? 지금 약간 목이 말을 너무 맞았어요. 저는 이거를 학교 동창들이랑 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이랑 보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게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부천 영화제 때 이제 영화관에서 관람을 했을 때 다른 관객분들, 이 여러 명의 관객들이 같이 웃는 그런 모먼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보거나 하면 나만 웃으니까 근데 같이 웃게 되면 이 분위기도 너무 즐겁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영화관에서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금 스포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만점을 다 받잖아요. 이 영화를 보게 되는 수능 준비생분들이나 고3 수험생분들이 영화의 기운을 잔뜩 받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메시지나 에너지가 좀 가면 좋을 것 같고, 가끔은 진지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메시지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또 성인이 될 친구들에게 약간은 좀 철이 없어도 된다, 철이 꼭 든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또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가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수능을 치고 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또 즐겁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신분을 한 번쯤 이제 지나왔다면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저는 코미디랑 같이 겸비된 그런 작품이 너무 좀 색다르고 너무 재밌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입소문 나서 극장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아마 제일 어리고 가장 최근에 찍은 영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소녀들이 던지는 세계발랄한 변화구를 관객분들께서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 작품적으로,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 후반부에 민주 나레이션으로 대놓고 만들었는데, 수능 결과 기다리시는 동안 좀 초조하시겠지만 그 결과가 곧 당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대로 사랑스러우니 그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마음껏 극장에서 좀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건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아까 수능 만점은 정말 스포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으로 질문 주실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혹시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저희 없으신 거죠?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저희 자리 정리하고 포토타임 준비하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하트를 네, 그렇게 두 분이서 좋습니다. 지연아